조국 장관이 이제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나서 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기가 막혀서 그 이야기를 또 일단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핵심 뭐냐면은 서울대 법인권센터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왔던 학생들이 재판할 때는 나는 거기서 조민 못 봤다. 근데 동영상을 보고는 조민이 맞네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조민이 맞네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잠깐만 그 뒤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보여줘요. 언론 거기서 조국 장관 일단 빡이 쳤지.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 보도 태도가 이래요. 경향신문은 조국 딸 친구들 서울대 세미나서 본 기억 없다. 정경심 기억해달라. 이게 끝이에요. 경향신문 이걸 뺐다고. 더 악질이라고. 중앙일보 한번 봐요. 사진 속 조민 90% 맞다. 친구의 어정쩡한 증언 외 차라리 중앙일보가 더 낫잖아. 왜냐하면 기억은 한계가 있고 1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민을 못 봤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에 조민이 들어있어. 그러면 조민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새날 스튜디오에 왔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푸나님 인사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러면은 그러면 푸나님 그 스튜디오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했고요. 아까 좀 전에 그 조민 씨 나와 있는 그 기사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조민 씨 나와 있는 거. 그거. 여기가요.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세미나 활동을 하던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최종길 홀? 최종길이 누구냐면요. 박정희 때 의문사 1호 사건이에요. 최종길이라고 독일서 공부하고 온 정말 전도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나오신 지금 조국 장관하고 똑같은 그 최종길이 박정희 정권 때 의문사를 당해요.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빨갱이 의심을 받다가 그 당시에 중정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 나중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야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져요. 최종길은 공산주의자인 증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유신이 막 발효돼가지고 국민의 저항을 받을 때입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일어나서 반 박정희 투쟁을 할 때 최종길 교수가 그 학생들을 편드는 발언을 합니다. 나중에 중정으로 끌려가서 고문 받다가 결국은 의문사 하신 분이 돼요. 스스로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 최종길 기념해서 만든 그 홀이야. 근데 이 최종길을 쉴드 쳐준 것 중에 하나가 중정뿐만 아니라 검찰이었다고. 근데 이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영상에 있으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으면 그게 단독이 아니라 엄청난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이 맞았다.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에서 최종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홀이 공교롭게도 최종길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간첩으로 몰아서 그런 식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똑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이런 식으로 표창장으로 몰아가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저는 최종길 사건과 지금의 조국 사건이 이렇게 몰아간 것이 정말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저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6개월밖에 그 시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이 공익인권법 센터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전 일도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오세훈이가 기억 앞에 겸손하자라는 말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 씨의 친구라는 사람 2명이 조민을 거기서 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지만, 그거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지 그 증인신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뿐이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중에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동영상 사진은 이거는 객관적인 물증이란 말이죠.
그럼 이 동영상 사진에 있는 사람이 조민이 맞냐 아니냐가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라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이 사람은 조민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한인섭 교수가 저기 가 있을 때, 일본에 가 있을 때 조국 장관이 이 확인서를 내준 것이 이게 위조 아니냐라고 얘기한 부분은 위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위임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밝혀졌고, 그다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정말로 그러면 조민 씨는 그때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이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이게 하나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 페북을 한번 보면은 더 심각한 사항이 나와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 7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모 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장소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간은 점심 식사 때가 지난 오후 1시 5분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 장모 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참조로 증인에 붙인 장모 교수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 3시간 반 동안 검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종의 그 윽박 질렀거나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 좋은,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조사실 안에서 3시간 반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고인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그 검사하고 수사관이 같이 있는 그 검사실 안에서 상황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에는 빈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공안부나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나 참고인별로 별도로 이렇게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 방에나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잠깐 바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하고 방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럼 그 방치된 상황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검찰이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부터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민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이 슬쩍슬쩍 들어옵니다. 뭐 음료수 하나 딱 주면서 기다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수사관이 또 들어옵니다. 아까 저 A 수사관이 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보는 증거는 그게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간을 봅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상상을 하게 되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아닌데? 그래도 조민이 잘 아는데? 이런 방식으로 혼자 공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계속 부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그런 상황에서 3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검사실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처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왔다는 건 사실인지 몰라요, 저도. 제 경험상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조사가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협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봐봐요. 이 장모 교수, 이 장모 씨의 아버지 장모 교수는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상태였어. 가족들한테 불리할 만한 증언 못 하죠. 그렇죠. 딱 그거 아니야. 결국에는 다 그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난 다음에 결국 동영상이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볼 때는 조민은 못 봤는데 동영상 보니까 조민이 맞네? 그럼 조민이 온 거잖아요. 네. 그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페이스북을 씁니다. 전체를 다 읽어드릴게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 출석해 장시간 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 간 살벌한 법정 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 명께서 이제 그만하죠 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 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 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 인사는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민희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희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희 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희 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희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 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지요.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장제혁 올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보면 전체 맥락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이 장제혁 씨라고 하는 사람도 민희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했던 걸 사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세미나에 조민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냥을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할 때 조국 장관한테서 어떤 범죄 혐의가 안 나오면 주변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이라는 건 조국 장관 휴대폰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화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 시작하면 통화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 조국 장관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야기를 할 때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닐 텐데라는 분위기를 풍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국하고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장제혁 씨의 아버지라는 장모 교수도 출국 금지까지 당했잖아요. 왜? 조국하고 공범이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조국 팀과 다른 부서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출국 금지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사를 받는 그 가족들, 조국이 아닌 그 장모 교수의 그 가족들은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지금 피고름을 짜고 있다. 이런 악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장제혁 씨가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거지. 그렇죠. 조국 장관을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감옥에만 가두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사회적인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해서 다른 가족을 또 협박하고 예.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건데 그게 그냥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럼 이건 일종의 게이트 수준이거든요. 언론만 살아있다면 지금 장제혁 씨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언론이 좀 너무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제혁, 조민 그 또래 친구들이 알고 보면 조국 장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대생들 뭐 시위하고 촛불 집회하고 난리 났었잖아. 예. 그 새끼들 다 어디 갔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 장제혁 씨가 조민 씨하고 친구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32살 정도 될 겁니다. 30대 초반쯤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31살 때쯤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시위하고 학생 운동권으로 살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을 정말 밥 먹듯이 드나들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이야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라는 것 자체를 떠올리질 못합니다. 이래도 되나? 말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3시간 반이 붕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방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법으로 이 사람이 고립돼 있다라는 상태를 느끼게 만들어 갖고 이 비어 있는 시간이 바로 협박과 회유의 시간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나도 피해를 봤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친구고 조민 씨가 의심할 수 어떤 있지. 집이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받는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네. 피해를 봤다는 그 생각하는 조폭들 수법이에요. 조폭들이 사장님, 따님이 저기 무슨 회사 다니시대요? 끝납니다. 예쁘던데. 아 그런 방식이라고. 네, 사실 12년 전의 기억이라는 거는 고2 때 지금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대리를 거치고 과장급은 됐을 때 너 고2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가 또 클리어가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유죄를 낼 거야? 조민 맞다는데. 근데 조민 맞다는 이야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조민은 그 세미나 안 왔다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조국 욕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조국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 장관 자체가 하나하나씩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민주당 좀 거들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거든. 진짜 엄중은 이럴 때 써먹는 거 아니야? 엄중하게 가만히 있죠. 그리고 경향신문 진짜 이들 중앙일보보다 못해 진짜로. 왜? 경향신문에는 유익원이 있거든요. 한 번 편먹으면 그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유죄가 입증돼야만 되는 새끼들이 지금 언론사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지금 윤석열 지금 빨아주고 있는 거고 검증도 안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할게요.